마우라 머레이 실종 사건. 2004년 2월 9일 매사추세츠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세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다. 사건 당일 마우라는 평범해 보이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많은 의문을 남겼다. 오후 1시 그녀는 남자친구 빌러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금 누구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그녀는 과거 가족과 휴가를 보냈던 뉴햄프셔 바틀렛의 콘도에 전화를 걸어 렌트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예약은 하지 않았다. 같은 날 그녀는 과 조교와 교수에게 각각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해 학교에 일주일간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이 이메일의 의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오후 2시 무렵 그녀는 버몬트주의 한 호텔에 예약문에 전화를 걸고 남자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오후 3시 30분경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떠나 근처 ATM에서 $280를 인출했다. CCTV 영상에서는 그녀가 혼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그녀는 인근 주류 판매점에서 베일리스, 달루아, 보드카, 프란치아 와인 1박스를 구매했다. 마우라는 평소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산 점이 의문으로 남았다. 오후 7시 그녀는 뉴햄프셔 하버일의 112번 국도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나가던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사고를 목격하고 도움을 제안했지만 마우라는 보험회사와 이미 통화했다며 경찰을 부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후 7시 46분 또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는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사고 현장에는 그녀의 차량과 구입한 술, 화장품만 남아 있었고 마우라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는 모두 사라졌다. 차량은 굳게 잠겨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붉은색 액체 자국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혈흔이 아닌 와인 자국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목격자와 증거가 부족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8년 후인 2012년 111일백이라는 닉네임의 유튜브 사용자가 사건과 관련된 듯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였다. 첫 번째 영상은 마우라가 실종된 112번 국도를 비추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이 광소하다가 갑자기 정색하며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구를 띄우는 기괴한 내용이 담겼다. 이 영상은 마우라 실종 8주년에 업로드되었고 110이라는 숫자가 실종 장소인 112번 국도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에도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을 보여주는 영상, 이상한 그림과 숫자가 담긴 영상 등이 올라왔지만 결국 이 사용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알든 올슨으로 밝혀졌고 그의 영상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사건 당시 마우라가 스스로 실종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개입을 거부하며 자취를 감췄다. 이후 경찰은 그녀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는데 그녀는 가족과 자주 방문했던 뉴햄프셔 콘도와 버몬트 호텔에 예약 문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직전 그녀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녀의 차 안에서는 술병과 손상된 와인 상자가 발견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그녀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났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의로 실종된 것이라면 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의혹과 가설이 추가로 등장했다. 마우라의 애인은 실종 직후 울음소리가 담긴 보이스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보이스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공중전화로 밝혀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그녀의 차량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더욱 기이한 점은 그녀의 차량 배기관에 걸레가 걸려 있었고 이 걸레에서 알코올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그녀가 사고 이후 어딘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수사가 진전되며
몇몇 용의자도 거론되었다. 첫 번째 용의자는 그녀가 파티에서 만난 신혼 미상의 남성이었지만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두 번째 용의자는 마우라의 아버지 프레드 머레이였다. 프레드는 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았지만 알리라이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마지막 용의자는 그녀의 애인 빌라시였다. 빌은 사건 당시 뉴햄프셔와 멀리 떨어진 포트실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통화 기록이 뉴햄프셔 화이트 마운틴스에서 로밍된 것으로 확인되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빌의 통화 기록 중 실종 당일 기록 일부가 누락된 점도 그의 진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2017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건 현장 인근의 오두막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이는 마우라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차량에서 발견된 술 중 깔루아가 사라진 점이 이상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작은 단서들이 모이면서 수사는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 마우라 머레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실종인지 납치 혹은 살인 사건인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은 여전히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정황 증거와 다양한 의혹 속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